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겠느냐 하면 우리 민족의 영웅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우리 민족의 항일 열사들 가운데서 정말 잘 알려지지 않은, 거의 아무도 이분의 이름을 대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몇 분 없을 정도이지만 실제에 있어서 이분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고, 이분이 살아있었을 때는 그 한 시대, 한 지역을 풍미했던 그런 뛰어난 항일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분은 왜 알려지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 중국의 그 연변에서 만들어낸 우리 민족의 그 항일 투사들에 대한 인물 소개 책이 아주 많이 나왔지만 이분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았던 기억이 없습니다. 왜서 얘기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분과 같은 시대에, 같은 시간에, 그리고 같은 지역에서 함께 활약했던 유명한 인물로 우리에게는 정말 너무 익숙한 또 다른 한 분이 영웅이 이미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방송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의 항일 역사 연구가들은 1930년대 만주에 남양북조가 있었다고 하죠. 이 남양북조란 남만주의 양정우와 북만주의 조상지를 가리키지 않고 뭡니까? 그런데 만주에는 남양북조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특별히 조선인 영웅들 가운데는 남북상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어로는 남베이수왕을이라고 말합니다. 뜻인즉은 이시성을 가진, 즉 이시성을 사용하는 두 인물이라는 뜻이죠. 남만에서 이제 이시성을 사용하는 조선인은 누구겠습니까? 이홍광이 아니고 뭡니까? 이 이홍광이 얼마나 유명한 인물인지는 제가 여기서 구구스럽게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마도 만주의 항일 역사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역사학자들 가운데는 이 남베이수왕을리,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에 각각 한 분씩 계시는 이 시성을 가진 이 인물을 북만주에서는 이제 허영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허영식이 별명이 이희산 또는 이삼용, 이분이 이 시성을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만주에서는 이홍광 대신에 이송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송파, 중국말로는 리숭버라고 부릅니다. 그럼 북만주에서는 왜 허영식인가? 당시 그 항일연군에서 활동할 때 허영식은 이희산이라는 별명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국어로는 리지산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도 이제 항일연군의 역사책에는 허영식을 이희산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런 자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만주에서는 그 유명한 이홍광, 남만의 가장 대표적인 항일부대였던 항일연군 1분의 기간부대, 즉 주력부대가 일사 아니고 뭡니까? 이홍광이 이 일사 사장이었지요. 이 일사는 원래 그 가장 초기에는 이홍광이 계자비대로부터 출발해서 반석유격대와 남만유격대를 거쳐서 동북인민혁명군 제1군 일사로 발전해왔던 것이 아니고 뭡니까?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방송을 시작할 때 미리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는 이홍광이 계자비대 하면 그냥 이홍광의 이름밖에 모릅니다. 이홍광이 영웅이니까 이분 한 사람만 소개하고 모든 활동, 그러니까 이 계자비대가 어떻게 조직되었는지, 어떤 구성원들이 있었으며 이들은 어디서 어떻게 또 어떤 식으로 활동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조직 개편되고 또 확대되고 또 새롭게 편성되었는지 이런 내막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고 있는 것이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이를테면 이홍광 말입니다. 이 이홍광이 계자비대 대장 시절에, 그러니까 20대의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었으니까 필경 이홍광을 제 혁명의 길로 인도했던 그 인도자가 있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면 이제 이 이홍광을 공산당에 이제 가입시킬 때 그 입당 소견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홍광이 그 계자비대 대장이 되었을 때는 이 계자비대를 조직하도록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당적으로 이 계자비대를 지도했던 상급 그 당기관이 있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공산당의 무장부대에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소규모의 이런 소대나 또는 소조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소대면 소대장이 있고 소조면 또 조장이 있는 위에 반드시 정치간부가 따로 한 사람이 있게 됩니다. 정치위원 또는 정치지도원 또는 한 서너 명밖에 안 되는 이런 소조일 경우에도 당 소조장이 따로 존재하는 법입니다. 그런 이제 초창기 때 이제 한 10명에서 20명 가까이 되었던 그 이홍광이 계사비대라고 어찌 예외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계사비대도 처음에는 한 6명이나 7명으로부터 시작해서 10명에서 20명 가까이 되었을 때는 이 계사비대에 역시 정치위원과 참모장과 당지부 서기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사비대는 이홍광이 조직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공산당 반석현위원회에서는 1930년 봄에 이 현위원회 산하에 직속무장부대 2개를, 자,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가 아니고 2개를 조직했는데, 하나는 계사비대였고 다른 하나는 특무대였는데, 이 두 무장부대는 모두 현위원회의 직속 영도를 받았습니다. 계사비대의 대장이 이홍광이었고 특무대의 대장은 이송파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이 이송파가 바로 제가 오늘 들려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자, 여기서 계사비대의 임무는 이 이름 그대로 그 일제의 주구, 한간 주구들을 처단하는 일이었고, 특무대의 임무는 당시 그 반석현위원회 기관을 보호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홍광이 계사비대는 주요하게 바깥에서 활동하였고, 이송파의 특무대는 그 주로 현위원회 기관과 함께 활동하였습니다. 이듬해 1931년 4월에 그 반석현위원회가 이제 반석 주변에 10여 개의 그 현위원회를 모조리 총괄하는 반석중심현위원회로 이제 확대되면서, 이때 그 정광은 이홍광이 계사비대와 이송파의 특무대를 한데 합쳐서 반석유격대를 내오게 됩니다. 이 유격대 초창기에 대장이 이홍광이고, 그리고 이 이홍광의 정치위원이 바로 이송파였습니다. 자, 이쯤 하면 이송파가 당시 어떤 위치에 있었던 인물인지를 알 수 있죠. 우리는 그동안 그 이홍광이 계사비대만 알고 있었을 뿐, 당시 그 이 계사비대와 함께 거의 쌍둥이처럼 같은 시간에 창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림자처럼 함께 활동해왔던 이송파의 특무대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그 계사비대와 특무대가 합쳐서 반석유격대로 되었을 때도 대장에는 이홍광만 있었다는 것을 알 뿐, 이 반석유격대의 정치위원이 바로 이송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제가 정말 이때의 자료를 아주 깊이, 아주 강치를 대다시피 파고 또 파고 들었는데, 이 반석유격대가 대장이 이홍광이고 정치위원이 이송파였지만 실제로 이 유격대를 쥐고 흔들었던 사람은 대장도 정치위원도 아니었습니다. 이 반석유격대에는 또 다른 주요한 인물이 각각 참모장과 정치부 주임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모두 본명을 숨기고 별명을 사용했죠. 대장이 이홍광이고 정치위원은 이송파가 아니고 뭡니까? 그런데 참모장은 만한생이라는, 중국어로는 만한성, 이런 사람이 참모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부 주임도 이제 별명인데 왕번대머리예요. 중국어로는 이제 왕투가이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에 밝혀졌는데, 이 참모장 만한생이 누구냐 하면 다름 아닌 당시 중국공산당 반석중심현위원회 제1석이었던 정광의 별명이었습니다. 이 정광이 누굽니까? 당시 그 남만의 중국공산당 조직에서는 제일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이 왕번대머리라는 이 유격대의 정치부 주임도 역시 조선인인데 본명은 문갑송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동만특위, 그러니까 오늘의 연변을 말하죠. 중국공산당 동만특별지부 제1임석이었던 사람입니다. 연변에 이제 그 동만특위가 나오기 이전에는 이제 동만특별지부라고 불렀습니다. 이분이 이제 후에는 남만으로 파견받고 나와 당시 반석중심현위원회 조직부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반석중심현위원회의 제1임자인 서기와 제2임자인 조직부장이 이 두 사람이 모두 자기의 이름을 숨기고 다른 별명을 가지고 반석유격대에 들어와서 참모장과 정치부 주임직을 각각 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반석유격대가 점점 더 커져가면서 이제 남만유격대대로 확대되고, 다시 또 그 동북인민행령군을 거쳐서 동북항일령군 제1군으로까지 발전되었을 때 1군 산하에는 처음에 2개의 사가 있었습니다. 1군 1사는 바로 그 양정무의 기관부대가 아니고 뭡니까? 1사 사장이 이홍광이었지요. 그리고 이제 2사는 이송파의 부대라고 불렸습니다. 이송파는 당시 그 2사의 당위원회 서기와 참모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사장직에는 중국인 조국안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임명되었지만 2사의 실질적인 지휘권은 참모장이었던 이송파에게 있었습니다. 이 이송파는 1904년생인데 나이가 이홍광에 비하면 대여섯 살 위죠. 이 사람이 별명이 따거였습니다. 따거란 즉 형님이란 뜻이죠.
보통 이송파를 리다거 이렇게 불렀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홍광도 생전에는 역시 이송파를 형님이라고 불렀죠. 그 1932년 3월에 계사비대와 특무대를 합쳐서 반석유격대가 되었을 때 그 다음 달 4월,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1932년 4월에 중국 공산당 만주성위원회에서는 군의석이 양림을 이곳에 파견합니다. 그 유명한 양림, 모두 잘 아시죠? 황포공관학교의 교관이었던 사람이 아니고 뭡니까? 이 양림이 이제 반석에 와서 군사간부 훈련반을 조직하고 전문적으로 이제 군사 지식을 가르쳤는데, 여기에 이홍광도 이송파도 모두 함께 이 훈련반에 참가하여 양림에게서 군사교육을 받았는데, 말하자면 이 두 사람은 모두 양림이 제자였다고 말할 수 있죠. 자, 이제부터 이송파의 이력서입니다. 이송파는 이해 6월에, 그러니까 양림에게서 군사 지식을 교육받았던 것이 1932년 4월에서 6월까지 약 2개월가량 됩니다. 이 훈련반이 끝나고 나서 반석유격대는 만주 공농반일의용군으로 재편성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름은 만주 공농반일의용군이니 하고 굉장하게 길지만 역사학계에서는 보통 남만유격대대 이렇게 통칭합니다. 이송파는 이 남만유격대대 제1종대의 정치부 주임이 되었다가 후에는 제4대대 대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듬해인 1933년 1월에 이 남만유격대대 총대장이었던 중국인 맹걸민, 중국어로는 이제 멍제민 이렇게 부릅니다. 이분이 당시 그 반석의 창거버툰이라고 부르는, 중국어로는 이제 창거버툰이라는 이제 팔이 길다는 뜻입니다. 길다란 팔처럼 생겼다는 그런 동네인데, 이 동네에 60여 명의 이제 가병을 거느리고 있었던 중국인 지주가 있었는데, 이 지주의 이름이 장지인입니다. 중국어로는 짱즈런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그 남만유격대 총대장이었던 맹걸민이 제4대대 대대장이었던 이 이송파를 데리고 두 사람이 함께 이 지주집에 찾아가서 이제談판을 진행하다가, 이 지주가 미리 만주군과 짜고 집 주변에다가 이제 부대를 매복시켜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 맹걸민과 이제 이송파가 이 지주집에서 이제 포위를 돌파하고 나오다가 그 맹걸민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송파도 하마터면 죽을 뻔했으나 그 지역에 마적들이 달려와서 이송파를 구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양정우가 와서 화전현 그 북부의 팔도하자의 위호산이라고 부르는 이런 고장에서 아주 크고 작은 20여 갈래의 그 토비와 마적들을 불러 모아서는 항일연합군을 조직하였는데, 이때 이송파가 이 연합군의 참모처 처장이 임명됩니다. 이 연합군의 병력이 당시 1,6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듬해 1934년 11월에는 동북인민혁명군 제2사가 성립되었는데, 중국인 조국안이 사장으로 임명되고 이송파는 이사의 참모장이 되었습니다. 이 이송파의 인품과 사람됨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던지 이 이사에서는 중국인이나 조선인이나 할 것 없이, 그리고 사장 조국안까지도 모두 이송파를 참모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리다거, 즉 형님이라고 불렀는데, 1935년 9월에 이송파는 오늘의 그 중국 길림성 화전현 홍석진, 중국어로는 이제 홍수전, 이곳에서 이제 만주군의 한 거점을 공격하다가 전투 중에 이제 유탄에 맞아서 이제 사망했는데, 그때 나이가 31세였습니다. 중국의 자료 속에는 어떤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적혀 있느냐면, 항일연군 1군 이사에서는 참모장이었던 이송파가 사장이었던 조국안보다도 더 영향력이 커서 이송파가 죽을 때 자기 대신에, 그러니까 이제 이 이사의 참모장 자리에 자기의 부관이었던 정수룡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조선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참모장으로 이제 임명하고 죽었어요. 도리대로 말하면 한개 사단의 이제 참모장은 그 사의 사장도 함부로 임명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더 높은 군사기관인 군에서 임명하고 또 당의 영도기관인 반석중심현위원회에서 비준해야 하는데, 이송파가 사망 직전에 자기의 부관을 자기의 그 참모장 자리에 임명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이 이사의 후임 참모장이었던 이 정수룡이 원래는 그 이송파의 부관이었던 사람인데다가 이사의 대원들이 모두 이송파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했다 보니 이 정수룡이 사장이었던 조국안을 얼마나 무섭게 괄시하고 구박했던지, 후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됐냐면, 사장인 조국안이 무슨 명령을 내리면 참모장인 정수룡이 그 명령을 듣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제 급하면 이제
이사는 리다거, 즉 이송파가 남겨둔 부대인데 네가 아무리 사장이라고 해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마구대고 이제 띡띡거렸던 모양이에요. 조관이 이제 참다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하루는 그 정치부주인 박사평이라고 그러는 이 사람도 이제 조선인인데 이 박사평과 둘이 짜고 들어서는 정수령이 무장을 해제하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달려들어서는 이 정수령을 묶어가지고는 이제 양정욱에게 보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정수령이 이제 뭐라고 소리쳤냐면 나는 리다거, 이송파가 죽기 전에 직접 임명한 참모장인데 누가 함부로 나를 건드린단 말이냐. 이 부대가 그래 리다거의 부대가 아니란 말인가 하고 소리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사장인 조구간의 명령을 받고 이제 정수령을 묶으려고 들었던 그 조구간의 경위중대가 거꾸로 달려들어서 이제 조구간을 묶어버린 거예요. 자, 이 대목을 기록하고 있는 그 중국 정부 자료 속에 중국어로 된 자료 한 토막을 자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막 속의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중국어를 아시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금방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이제 모순이 발생하여 서로 다투게 되었는데 참모장이었던 정수령이 중국인 그 조구간의 군총을 회수해버린 거예요. 그래야 이제 사장이 이제 총까지 다 빼앗기고는 혼자서 이제 군장 양정우에게로 이제 찾아가서 이 일을 일러바쳤는데 이 일로 해서 정수령은 기울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정수령은 그때 이제 이사 참모장직에서 이제 설득당하지 않고 오히려 군부로 조동하여 양정우의 곁으로 온 뒤에는 양정우를 호위하는 일록원 총부 경위여단의 참모장이 됩니다. 그만큼이나 양정우는 정수령보다는 정수령을 신복으로 데리고 있었던 그 이송파에 대한 믿음이 굉장하게 컸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40년 2월에 이제 양정우가 사망할 때 그 경위여단의 여단장이었던 방진성도 붙잡히고 또 참모장이었던 이 정수령도 붙잡힙니다. 정수령은 그때 일본군이 기수내버리고 말았지요. 그런데 이제 이때는 이송파가 이미 사망한 지도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이송파는 1935년 9월에 사망했고 이홍광도 역시 이해, 그러니까 이제 1935년 5월에 사망했습니다. 이 두 분 모두 1930년대 전반기에 맹활약을 하다가 모두 너무 일찍 돌아가셨지만 이 두 분이 남겨놓았던 1사와 2사 부대의 운명은 각각 달랐습니다. 전번 방송에서 소개한 바 있지만 이홍광의 부대로 알려졌던 1사는 벌써 1938년에 후임 사장이었던 정빈이란 자가 나머지 대원들 제 100여 명을 모조리 데리고 일본군이 투항해버렸던 데 반해서 이송파의 2사는 후에 조구간이, 그러니까 이제 이 조구간이 1936년 12월에 죽고 나서 이듬해 37년 1월에 원래 김일성이 정치위원이었던 이군 육사의 조화범이 이 이사의 사장으로 오게 됩니다. 조화범이 이 이사의 나머지 부대를 인솔하고 1940년봉까지도 계속 토벌되어 왔습니다. 이 이사의 출신으로 해방 후 중국에서 1984년까지 살아있었던 송무선이 한때는 이사의 사장 대리와 조직과장, 정치부주임, 군수부장 등직을 담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멋있는 영웅이었던,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너무나도 알려지지 못했던,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홍광에 비해서도 전혀 못하지 않고 이홍광과 거의 쌍벽을 이루다시피 했던 우리 민족의 항일 영웅 이송파, 이 리다거의 이야기를 오늘 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